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 소식으로는 하나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선정을 해서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 주제는 이 커뮤니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웬만해서 글을 안 쓰는데 3차 피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썼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썼던 글이죠. 자, 3차 피해가 생기는 이유는 앞으로 또 다음 코인 사이클이 왔었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21년도와 2017년도 때 첫 번째 사이클이 와서 이렇게 올라왔었을 때 박상계 난으로 이거를 다 없애버렸죠. 돈 삭제를 일어났고요. 2차 때는 어느 정도 또 올라가니까 여기서도 은성수 씨가 한 번 더 돈 삭제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있는 상승 사이클이 왔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또 아무런 준비 과정 없이 대응 과정 없이 해당 있는 정부가 아무런 또 대책 없이 또 방치를 할 것으로 저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올라가게 되면 또 누군가는 돈이 삭제가 되겠죠. 예, 그런 관점으로 제가 이 내용을 적어 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피해가 생기는 이유는, 미래 3차 피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단합을 안 보여주면 3차 피해는 분명히 있을 거다. 어떻게? 1차는 박상기, 2차는 응성수, 3차는 그 다음 상승 사이클에 나올 것이다. 이번에도 단합이 코인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치인들에게 안 보여주면 또 우리들만 손해를 볼 것이며 끝나는 시장으로 장난치고 또 장난치는 무한 반복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우리만 벼락 거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단합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해당 코린이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는 겁니다. 한탕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고요. 일단 그 해당 DNA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태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적 보다는 그냥 한탕주의적 성향이 훨씬 더 짙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대충 빨리빨리 돈을 벌려고 한다. 그 이유는 주변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대부분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예, 코인은 실체가 없잖아. 이거는 되게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될지 난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을 쟁취한 다음에 더 이상 여기에서 시장에서 오랫동안 머물 생각은 없다. 라는 게 대다수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장기적 수단을 여러분들이 없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를 키우는 것도 여러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1차 피해자 때 분명 박상기에 나뉠 때도 분명히 우리에 대한 주장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분명 응선수 씨에 대한 그런 이런 장난치는 모습이 분명히 안 보여주었을 텐데 그냥 쉽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합이 부족해서 2차 피해가 커졌다라고 봅니다. 왜 커졌냐? 1차 때보다 시총이 훨씬 더 커졌죠. 그리고 해당에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일반 국민들이 좀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당에 있는 뭐 재난지원금 외에 여러 가지 월급 외에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남아져 있는 자금을 여기다 또 투입을 해서 최소한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안에 대한 약간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행동을 한 것인데 그냥 다 돈 삭제를 시켜버렸죠.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 부분은 프리미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김치 프리미엄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응선수 씨에 대한 행동은 이 김치 프리미엄을 없애기 위한 행동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꼭 김프가 생겼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김프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단기적으로 이런 많은 손실, 즉 어떻게 보면 금융적에 대한 지식 수준이 다 해당에 있는 그
그 금융기관 쪽에서 생각했던 그 정도에 대한 상식적 수준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 거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주면서 조금씩 달래가면서 이렇게 발언을 했으면 바람직했을 것 같은데 또 그러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좀 많이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일부분은 여러분들에 대한 잘못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또 묵인하고 그리고 회피하고 코인은 문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일부 머릿속으로는 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조용하게 있다 보니까 그대로 당했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주의를 좀 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얼마나 국민청원을 동참하느냐에 따라 세금 변화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왔던 세금 부분에 대해서 초안 부분은 기타 소득세로 22% 부분을 일단 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초안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제 정착화가 되고 안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어느 기간에 도래를 했었을 때 세금도 이제 조세 개편안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조세 개편안이 진행이 확정이 되기 전에 우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 이런 세율 부분에 대한 조정도 분명히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확정이 나버리면은 그 문제성을 고칠 수가 없어요. 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변경이 안 됩니다. 지금은 일단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기 위한 초안부 부분에 대한 세금 집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급하게 만들어서 일단 기타 소득세로 일단 충당하겠다라는 입지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든지 변경이 되지만 우리한테 안 좋은 조건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 3차 상승 사이클이 왔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기대 수익률이 얼만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여러분들이 얼만큼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우 안타깝다라는 게 지금 돈만 벌면 되지 하는 순간이 나중에 돈을 버는 수단 하나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미래 자식들에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수단이 막힌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는 막혔죠.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에 대한 초기에 대한 시드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히 접근하기에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투자 수단 부분에서 가장 오래됐던 자산 시장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밖에 없어요. 근데 주식 부분에 있었을 때에 대한 상승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그만큼에 대한 수익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코인은 그 회전율이 훨씬 더 빨라서 더욱더 수익률이 더 크죠. 그런 측면을 배제하고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시간적 효율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벌어서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집도 내 집 마련도 해야 되는 시점까지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우 이쪽에 대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뭐 지금 하락했던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의미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고요. 예, 엄밀히 따지면 그냥 세금에 대한 조정 부분과 이런 장난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게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3차로 영상을 준비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이 수단에 저는 매우 감사하고 고맙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누군가는 투기라고 볼 수는 있겠죠. 이 진폭이 상승할 수 있는 변동폭이 클수록 누군가는 거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어떠한 부분이 있겠지만 모든 자산이든 간에 대장을 사게 되면 수익률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드가 커지는 건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투기는 인정을 일부는 하되 이게 완벽하게 문제가 있는 자산 시장이다 라고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유일하게 용이 나오는 구도인데 이걸 좀 막지 말자라는 것이죠.
자, 최근에 나왔던 기사 내용입니다. 5일 전, 2시간 전 뭐 하면서 계속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분이 삼성전자 출신에서 사업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400억 원 정도 그가 회사를 떠났다라고 했죠. 즉,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해당에 있는 개차에서 용이 나려고 하면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으로에 대한 성공 구도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투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정 기간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 중에 투자적 부분에서 가장 빠르게 부자가 많이 나오는 구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에 있는 시대적 트렌드 부분을 또 나뉘어서 보게 되면, IT 버블 때 투자로 부자가 많이 났고, IT 창업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에 있어서 많이 빚을 발했던,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별 볼 일 없었던 회사가 NC나 M게임이나 뭐 넷마블이나 이런 쪽이 대거 성장 추이가 훨씬 더 커졌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개차에서 용나는 부분이 일반 직장인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적은데, 최근에 그래도 우리가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시드는 어느 정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최근에 한 커뮤니티에서도 순위 인증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거의 몇 천만 원 벌었습니다, 1억 벌었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한국 시장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마켓 시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국가가 제일 마지막에 손해를 보긴 하지만, 한국이 좀 더 일찍 들어왔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면 개청에서 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한편으로는 집마련 하는데 좀 보탬은 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자식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좋은 조세 개편과 앞으로의 지속적인 코인 투자를 하실 사람들은 좀 이번 청원에 좀 동참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차 때 많은 수익을 쌓아왔던 투자자분들이 2차 이제 침체기가 끝나고 2차 상승기 때도 또 와서 또 돈을 벌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3차 때는 야, 나는 그냥 단기적으로만 먹고 아몰랑 할 것 같습니까? 또 와서 또 기웃거리겠죠. 그러면서 본인에 대한 그런 잠재적인 힘을 믿지 않고 또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우리의 수익률은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자, 쓸데없는 소리 한다 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경제 원리에서 알아서 돌아간다.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엄밀히 보면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좀 볼 필요성이 있겠고, 이런 정부 탓하지 마라, 도박쟁이 취급하면 코인러들이 일배로 뭐 댓글을 뭐 이런 내용이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우리가 이길 것 같냐,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일반적인 또 뉴스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요.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했냐 잘못했냐 보다는 과거에 왜 방치를 좀 많이 했었을까를 보게 되면 약간의 의심적인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정치적인 성향 부분은 배제하고 그냥 자료를 준비했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코유 링크라는 부분에 있어서 뒤늦게 밝혀졌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에 따른 뭐 의심을 좀 해봐서 그 자료 부분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매우 주관적인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료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하게 저는 코어 링크 부분만 설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어 링크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서도 블록체인 업체 서턴을 인수를 해서 여기에서 3개월 동안 코어린트 P 주주가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해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캐시에 거래하는 거래소 코인링크를 개설을 했고,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열기가 너무나도 뜨거웠다. 이때 당시 17년도 때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 투자를 모두 했었고, 그것에 따른 증권시장을 뛰어넘는 실적도 같이 갖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해당에 있는 이미지 사진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뭐 사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16년도 8월에 레드펀드가 포스링크에 투자할 때 1비트코인 가격 65만원, 17년도 9월달에 포스링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비트코인 가격 400만원, 17년도 11월달에 레드펀드가 청사할 때 비트코인 가격 814만원. 여기에서 이제 논란의 여지는 그 전에 사전에 11월 달이니까 12월 13일 날 투기 과열 악용 범죄에 대한 강화 대책이 나왔으니 이 소식을 먼저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들었지 않았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뭐 이런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3년 전 검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묵혀놨다가 최고점 찍을 때 전량 매도해서 2억 7천이 46배로 차익 실현 120억. 그래놓고 최근에 또 다 정산을 했죠. 네, 그래서 그 뒤에 몇 주 지나지 않고 금융위원장이 나와서 자산가치 운운하고 팔아먹고 자산 아니다라고 하고 되게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거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사 내용이 딱 있죠. 검찰 몰수, 비트코인 팔아 120억 시세 차익.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러가지 투자자 보호 부분은 방치하면서 여러가지 이런 문제점에 대한 논란거리도 같이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매우 불쾌했습니다. 네, 불쾌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불쾌하십니까? 네, 투기 부분은 또 이 안에서 이렇게 하고 합법적으로라고 보고 본인들 주장대로 이때 당시에는 가만히 있고 알아서 다 팔고 그 뒤에서는 또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 측면이 좀 그랬고요.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목소리를 냈었을 때 과연 현실성 있게 반영이 될 것이냐에 대한 초점도 좀 맞춰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건 9개월 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보시게 되면 동학개미 입김에 주식 전면 과세가 있었습니다. 즉 주식에 대한 과세 부분에 금융 선진화 계획안이 나오면서 아마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이 내용이 엄청나게 뜨거웠고 핫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건데 이것을 코인적 관점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때 동학개미들이 입김에 주식 전면과세는 이때 주식이 엄청 핫했죠. 네, 이때 당시에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정부 당국은 원칙대로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정부가 개미들의 입김에 밀릴 경우 금융 세제 선진화 계획에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 유지에 입김에 미친 개인 투자자들은 2023년 예정된 양도소득세 전면 부과 계획에 벌써 반기를 들고 있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 대표 또한 개인 주식 양도세 전면 확대 내용은 세제 개편안에 동의하기 어렵다. 차라리 양도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를 조금 더 올리는 것이 공평 과세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시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기재부 홍당기 씨가 그냥 뭐 거칠게 표현하면 쌩깠습니다. 개미. 별로 안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개미 주식 부분에 있었을 때도 이거 그럼 어떤 과세를 내는지 한번 봤더니 문제가 꽤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 금융 세제 선진화 부분에 주식의 세제 개편안이 나온 게 원래는 거래세에서 이제 양도세로 바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 22년도에 2천만 원에 3년에 월 원청지수 주기 그리고 거래세 인하 부분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수정안이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바뀐 게 23년도 5천만 원 5년에 반기에 이런 형태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제 요지가 나왔던 게 원청지수 주기와 주기와 그리고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같이 걷는다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주식 이중과세 아니냐? 라는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써져 있죠. 증권거래세, 양도세까지 내라니 개미들 부글부글하고 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엄청 뜨거웠습니다. 웬만한 경제 유튜버 분들이 구독자가 거의 다 떡상이 나오고 웬만해서 2020년도 때 거의 다 100만을 넘겼어요. 특히 삼포로TV에서는 얼마나 뜨거웠냐면 한 번 시청자가 동시 접속을 해서 실시간으로 듣는 사람이 5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한때 7만 명대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뜨거운 주제로 또 토론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개미에 대한 그런 빗발친 관심도와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냐, 결국 대통령이 지시까지 나오게 되면서 투자 의욕을 꺾어서 안 된다라는 지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얻어내서 일부 개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왜 이게 논란이 되냐면 헌법에서 위배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세금을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 두 개를 걷는 건 불법입니다. 헌법상 위배되는 행동이거든요. 하나만 걸어야 되는데 자기 입맛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세수에 대한 부족 현상이 있으니까 이게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입맛대로 이걸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유도를 한 거죠. 자기 주장대로. 근데 엄밀히 헌법에도 명기가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었을 때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때 원청지수 주기도 월로 바뀌었어요. 매 월마다 본인이 일정에 대한 매도를 하게 되면요, 그만큼에 대한 매도했던 수익금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익금의 일부분을 먼저 떼가는 형태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리 수익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요. 이게 얼마나 악법입니까? 그리고 원래 주식시장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똑똑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기존에 많이 분석을 내놓기도 하고 해석도 많이 내놨죠. 그리고 금융 유튜버 분들이 자기에 대한 목소리를 합리적인 비판으로 이야기를 하고 불합리를 계속 제시를 하고 그런 대형 유튜버 분들이 매우 언급을 동일시하게 해주다 보니까 이런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세는 또 아쉽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안 바꿨어요. 그 대신 공제 키워주고 원청지수 주기도 반기로 바꿔놨죠. 근데 이 원청지수를 왜 먼저 떼냐, 그 이유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환급을 받게 되면 그냥 싫어도 가야 되는데 만약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발걸음이 무겁고 어떻게 보면 해코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고, 거래세를 좀 낮추면서 양도세 부분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세수의 부족분을 메꿔지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엄연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지금도 바뀌진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깡패다.
제가 얘기했던 게 정말 중립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깡패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개미의 밀려 공매도 금지 재연자, 이거의 힘으로 얻어서 우리가 쟁의를 하고 쟁취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걸 주장을 하는 게 아니죠. 예, 상식선에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명기가 되어져 있던 엄연히 불법적인 행동을 정부가 하고 있었는데 그걸 방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재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3일부로 재개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관점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공매도 부분에 있었을 때는 좀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주장했던 찬성 논의가 거품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즉 유동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었고요.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었냐면 주가지수 상승에도 공매도 금지는 큰 효과가 분명히 없을 것이다. 근데 우리에 대한 주장은 공매도 중단 덕에 주가가 신속하게 회복을 해줬고 연장이 되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공매도가 진입장벽이 높은 데다 외국인 투자자 악용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공평한 투자 부분이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논란이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었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안 되어져 있었습니다. 예, 말이 됩니까? 예, 공매도 부분에 있었을 때 오류도 많고요. 정상화도 안 되어져 있고 확인도 안 되고 대충대충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예? 이게 말이 된다라고 보냐고요. 지금이 2021년도인데,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전히 똑똑하신 분들이 여기에 주식시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똑똑하신 분들이 파내서 또 요런 건을 또 끄집어 온 겁니다. 그러면서 또 불법 공매도 부분에 있었을 때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워낙 많고 수기로 뭐 작성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빼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명문으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예, 시켜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었을 때가 이제 은선수 씨에 대한 부분에 10만이 넘어갔는데요. 좀 더 화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만이 되어야지 이게 채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세금에 대한 뭐 이런 청원이 나오게 되면 좀 화력 좀 넣어주세요. 제발 다른 유튜버 분들한테도 좀 널리 좀 퍼뜨려서 좀 화력 좀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자, 광품의 논란, 정부 뒤늦게 고강도 대책을 만들겠다. 왜 이런 대책을 만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건 조만간에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세금 유예카드 만지작거린다라는 이야기가 표심이 이미 여기는 벌써 반토막을 2번 냈다니까요. 내가 조금 회복하려고 하면 이제 제대로 좀 돈 좀 벌어볼까 하다가 돈 삭제. 그리고 올려보다가 돈 삭제. 그러니까 뿔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여당의 인사들이 전문가들을 만나 투자자 보호, 미래 산업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좀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좀 보게 되면 저는 매우 화가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이미 시장이 말도 안 되게 커졌습니다. 코스닥, 코스피보다 훨씬 더 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판이 이제 어느 정도 실체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됐든 일단 거래량이 이 정도까지 커졌고 시장 자체가 커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약간의 좀 필요한 조치는 해야 되는데 그걸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방관을 하는 게 왜 바람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카지노 부분에 있었을 때 또 세금을 냅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저도. 예. 근데 왜 그 카지노 부분에 있었을 때, 야, 너희 도박하고 있잖아. 근데 왜 이거 가지고 너 뭐라 하냐? 라고 하지만 투자자 보호가 엄밀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허가로 인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정 세금을 걷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카지노판은 정부 거예요. 정부가 허가를 내주거나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운영하는 그 카지노판이 그 안에서 카드놀이를 할 건데 이 타짜처럼 하는데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뭐 카드 뒷장 빼기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카드 막 숨기고 뭐 도신도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손을 비벼가면서 막 숨기고, 예? 도신 영화라고 쳐봐야지 나오겠네요. 보면 도신에도 막 손을 비벼가면서 막 기술을 막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술 쓰는 것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런 형태로 본다라고 하면 제 말이 틀립니까? 아, 안 그런가요? 아니 세금은 걷지만 투자자 보호는 못 해주겠다면서요. 그럼 카지노에서도 투자자 보호 아니 거기에서 게임에 있는 게임 룰 법칙을 진행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일정 룰과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안 지켜도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앞장 빼기 하고 뒷장 빼기 하고 줘서 제가 돈을 그렇게 해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코인판, 사기판 엄청 많은데 사기 근절 좀 시켜달라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뭐가 그렇게 우리가 뭐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코린이 분들 대다수가 야 코인은 투기야 그리고 문제가 많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부동산 투기 아닙니까? 지금 부동산도 투기죠. 주식도 여기에 투기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쵸? 예, 투기판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뭐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런데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건드렸죠. 주식 건드렸죠. 코인 건드렸습니다. 이거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산을 다 건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이 더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부동산 실패했죠. 주식도 그렇게 해서 다 외면 만들어 놨죠. 그럼 돈을 뭐 어떻게 벌라는 겁니까? 예?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부분에 대한 가격 자체가 옛날에는 차곡차곡 잘 모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LTV 상향 이제 선거 시즌 가까워지니까 조금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지금 40%를 해주 뭐 계산하기 편하게 50%를 해준다고 칩시다. 원래 40%인데 근데 집값이 10억이에요. 50% 해줘도 5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DSR로 해놨기 때문에 원금과 같이 갚아야 돼요. 그러면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내야 됩니다. 올해 한 200에 가까운 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무조건 투자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수단으로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아둥바둥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냥 대출 좀 더 싸게 받고 둘이 맞벌이 부부를 해가지고 어찌저찌 해가지고 만들면 가능했는데 지금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투자에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인 거죠. 이건 팩트잖아요. 아니 내 집 마련 해야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렇게 장난질하는 게 워낙 많은데, 워낙 많은데 왜 안 하는지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역시 정치인들은 저는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반영을 시켜줄 거라는 부분이 주식시장에도 뭐 옛날 이야기 꺼낸 게 아닙니다. 작년 이야기 꺼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한 요구사항을 지금 다 받아냈습니다. 다 이겨냈고요. 근데요, 또, 뭐 이거는 이제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동참을 해 주셔야지만 시장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정말로요. 그걸 좀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부동산은 이제 직장인 기준이나 서민 기준에서는 너무 비싸서 누가 첫 시대에 10억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외곽권만 찾아도 평균 4억 원입니다. 네? 20년을 갈아 넣어도 4억 모을까 말까 하는데, 그러면 오로지 코인은 문제가 있다고 주식판에서 밖에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게 되겠냐는 거죠. 이게 돼요? 그럼 결혼 시즌 너무 결혼 시즌에 정년기 나이가 있는데 늦어지겠죠. 그리고 자칫 잘못 투자했었을 때는 못하겠죠. 주식은 약간의 기다림이 좀 필요합니다.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아직 코인은 성장기 때이고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있었을 때 충분히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 이것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투기적인 부분을 막 조장을 해서 이것이 매우 좋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가 있는 거 없는 거 엄청난 차이가 있고, 여기에서도 정부에 대한 부분대로 진행이 되어버리면 여기에서 수익률 부분이 주식과 비슷해져 버리는 순간 이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투자 부분은 오히려 더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매길 때는 다른 투자 자산에 넣다가 관리 보호에서는 투자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그런 거에 불만이 있는 찰나에 보셨다시피 이런 평론가 분들도 충분히 매우 중립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있어서 사기비도 이렇게 방치를 해주는 부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는 이 판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에 대한 주장을 매우 많이 펼치셔야지 건강한 시장이 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또 분이 야 이거 코인판 사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니 뭐 박상기와 은성수 씨 부분과 해당이 있는 정부 금융 관계자 정부 부분을 보게 되면 야 너희들이 사기판이라고 2번이나 얘기했고 폐쇄를 한다라고 했으면 더 이상 피의자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2017년 때 폐쇄를 시켰었어야 했는데 4년 동안 방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코인 시장이 벌써 10년이 넘어갔습니다. 팩토로 얘기하면 G7도 열렸죠. 그리고 G20은 매 연마다 하고 있고 재무장관 회의도 거의 1년에 2-3번 정도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챙겨보셔서 그런 거죠.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은 다들 잘 안 챙겨보니까 그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 방치를 할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각자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